네, 이번 시간에는 형태론에서의 교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8페이지, 3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형태론에서의 교체는 우리 의문론에서의 교체랑 조금 다르죠. 의문론에서의 교체는 자음, 모음, 자음 교체, 모음 교체를 얘기했는데 형태론에서의 교체는 이제 형태, 개별 형태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준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체 동기, 교체가 왜 일어나냐를 기준으로 둘로 나눌 수 있고 교체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도 있고 교체 환경이 어떠냐를 기준으로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교체는 전공생들이 보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국어교육과 국어국문과 학생들이 보는 내용인데 가끔씩 제가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걸 보면 이걸 가지고 문제로 구현한 것들을 푸는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남기긴 하지만 뭐랄까 이거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공생들 정도가 돼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 또 풀긴 풀어야 되니까 일단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체 동기,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를 기준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적이냐 비자동적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적인 교체는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체 동기, 왜 일어나느냐? 반드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어쩔 수 없다.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 둘로 나뉘는데 필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동적 교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고기 할 때 닭은 비음 앞에서는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비음화라고 하죠. 비음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비음화가 안 일어나면 음은 규칙들이 다 깨지게 되죠. 그렇죠? 음은 변동이라는 현상 자체가 망가지게 되니까 음은 체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 반드시 일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자동적 교체라고 하고요. 자동적이지 않은 교체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주격조사가 자음 뒤에서 이로 되고 모음 뒤에서 가로 실현되는데 영숙이, 철수가. 근데 이거는 필연적이지 않죠. 뒤집을 수도 있어요. 철수이, 영숙가.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의문책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자동적 교체.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비자동적 교체가 됩니다. 왜 일어나냐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도 있고 교체의 성격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칙적 교체는 말 그대로 동일한 환경에서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죠. 얘가 뭐가 있나요? 주격조사 같은 게 있죠. 자음 뒤에서는 이로 실현되고 모음 뒤에서는 가로 실현됩니다. 언제나 그렇죠. 늘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그럼 불규칙적 교체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불규칙 용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불규칙 활용, 불규칙 용어 이렇게. 듣고 들어라 해서 모음으로 만난 어미가 결합하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그렇죠? 근데 다른 모든 디귿들이 다 같은 환경에서 리을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규칙 용언들만 바뀌죠. 그렇죠? 뭐 뜯고 뜨더라 이런 것들은 다 디귿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규칙적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안 바뀌는데 뭐 몇몇 경우에만 바뀌는 거죠. 규칙적이지 않죠. 규칙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환경에서 모두 동일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주격조사가 대표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 교체고 불규칙 용언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 교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교체 환경입니다. 의문론적인 환경이 있고, 그러니까 자음, 모음과 관련된 환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론적인 환경을 보시면, 뭐 자음으로 끝났을 땐 은, 모음으로 끝났을 땐 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교체 환경이 의문론, 자음, 모음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문론적 교체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뭐 어휘나 형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비의문론적인 조건이 된다. 뭐 하 뒤에서 어시 엿으로 바뀐다든가, 동사, 형용사 이렇게 품사와 관련된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문론, 자음, 모음과는 관계가 없죠. 이런 것들은 비의문론적 교체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교체 현상을 하나 주고 이거를 의문론이냐 비의문론적 교체냐, 의문론적 교체냐 비의문론적 교체냐, 혹은 규칙적 교체냐 불규칙적 교체냐, 혹은 자동적 교체냐 비자동적 교체냐를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고등학생한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또 혹시 또 수능에서 그 독서지문으로 그러니까 문법과 관련된 지문이 또 길게 나오면서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 또 소개된다면 또 읽고 풀어야 되니까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 말미에 제가 요 관련지어서 표를 그려놓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바뀌면 자동적 교체, 그렇지 않으면 비자동적 교체. 그리고 의문론과 관련돼 있으면 의문론적 교체, 그렇지 않으면 비의문론적 교체. 그리고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바뀌면 규칙적 교체, 아니면 불규칙적 교체. 이런 식으로 개별을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고 이거를 막 그 뭐 우선순위로 바꿔서 생각하는 건 이거는 국어교과, 국어국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게 고등학생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합하지 마시고 개별을 따로따로 계산하세요. 의문론, 비의문론, 규칙, 불규칙, 자동, 비자동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교체의 유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국어를 너무너무 잘 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